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2학기 12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맘 신민영입니다. 네. 용맘님, 요새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일 없습니까? 아우, 저희 뭐 코로나 진료. 네. 아직도?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국가 트라우마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그 심리 지원. 이거는 뭐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거는 아니어서요. 네. 아유, 저희는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일상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남은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볼 사연은 좀 길어요.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 여성이신 벌써 30님이 보내셨습니다. 아직 30이시라고 정정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겨우 30 네, 어떻습니까? 겨우 30. 네. 저는 30살 여자 사람으로 해외에서 5년 정도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동료들도 친구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여유로웠고 자유로웠고 모든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에 아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렇게 좋았는데 왜 돌아왔느냐? 일단 선진국은 아니었습니다. 살기 나쁘진 않았지만 의료 서비스나 노후 등을 생각했을 때 한국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정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언젠가는 결혼이 하고 싶었던 저는 사람을 만나기에는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도 너무 좋긴 했지만 누구를 앉혀놔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에 겨웠던 거죠. 그때는 뭔가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전문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기술, 어디로 이직하더라도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갖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한 끝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나라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한 여러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려면 지금 가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더 늦어져서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워지겠다 싶어 결심을 했던 겁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격리를 시작한 1일차부터 그립고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너무 이상만 쫓았구나 싶었어요. 일단 집, 가족, 친구 같은 저의 버팀목이 되어줄 요소들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집도 없었고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고 엄마도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있었지만 집은 아니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외로워졌고 그 나라가 그리웠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취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들더라고요. 저의 상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집이라도 내가 익숙했던 예전 그대로 모습으로 남아있었더라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해외도 많이 나가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한 번도 겁이 나거나 두렵거나 한 적도 없었고 외로운 적도 없었고 향수병을 앓은 적도 없던 저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무섭고 두렵고 우울하고 5년간 살던 나라에 대한 향수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30대로 접어들어서인 것도 같고 뭔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느낌.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느낌이에요. 망망대해에 혼자 서 있는 기분도 듭니다. 일을 시작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울한 와중에도 열심히 이력서를 돌려서 결국 취직이 됐고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울합니다. 모든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직도 외롭고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가 그립고 친구들이 그립고 전 회사가 그립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생활과 그때의 생활을 비교하고 지금 회사와 전 회사를 비교하며 쓸데없이 걱정과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결혼이 하고 싶지만 회의감도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고 연애고 가족이고 다 부질없구나. 인생은 혼자다. 나 혼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배우고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어서 고군분투 중이에요. 언제쯤 이 비교와 후회를 멈추고 현실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놓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냥 쉬고 싶다.
사실 행복했던 그 시절에도 저는 죽음이 무섭진 않았어요. 지금 당장 행복하고 오늘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고 맛있는 걸 먹었고 하늘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 이런 순간들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만약 지금 죽는다면? 하고 상상해봐도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는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얼른 미래로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일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이기도 했고 좀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싶었나 봐요. 그나마 운동도 매일 하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돌아다니고 여행도 가끔씩 다니고 해서 이 정도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중구난방이죠. 제 사연이 채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것저것 뱉어냈습니다. 요새 제일 큰 고민은 제일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도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곱씹으면서 괜히 슬픔을 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슬퍼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 저는 더 힘들어지고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정말 그냥 쉬고 싶다, 얼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살은 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은 무섭지 않지만 죽는 방법들은 겁이 나기도 하고 엄마보다 먼저 갈 수는 없으니까요. 친구랑 스위스의 안락사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과거를 그리워하며 생각이 드는 건 발전이고 뭐고 그냥 여유롭고 편안했던 그 삶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때도 불만이 있었죠. 해외에서의 삶에도 장단점이 있고 한국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요. 저에게는 그게 비슷해서 고민이 많이 됐던 거고요. 결국 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서 모든 게 달라지고 힘드니까 단점은 생각이 안 나고 과거의 장점들만 더 부각되더라고요. 알면서도 단점은 떠오르지 않고 장점만 생각하게 되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과거를 더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악순환의 나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횡설수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했는데 너무 미운 요즘입니다. 자, 5년을 선진국 아닌 어느 나라에선가 일하면서 사시다가 네. 돌아오셨는데 일단 돌아온 결정 자체도 자꾸 후회가 되고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이래저래 하여튼 고민이 많으신데 그냥 좀 약간 진로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 부분도 네, 꽤 있어요. 있는데 네. 죽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연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본인이 추구하는 게 약간 좀 갭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들었어요. 이제 이분이 주로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유, 편안한 거, 안정감. 네. 네, 이런 거를 되게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분인데 추구하시는 건 보면은 이제 발전 이런 부분 자꾸 하시거든요. 또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다는 점도 네네. 조금 이제 뭐 마음에 뭐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은 결국 뭔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국에 오시기로 결정을 네.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그렇거든요. 내가 이제 그래야 한다. 나는 발전해야 해. 난 계속 노력해야 해.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강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그런 네. 자기 개발, 네. 뭐 우상향, 막 이런 거에 되게 이제 집착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뒤처지는 거다고 맞아요. 끊임없이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맞아요. 이런 네. 교육을 네. 받아왔잖아요. 사실 진짜 너무너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실은 그런 분위기예요. 또 요 연령대가 20대, 30대 여기 그 한참 뭔가 이제 진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요 시기에 굉장히 마음 다들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게 꼭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굉장히 상대적인 걸로 나와요. 다른 친구들은 다 뭐 제 나이에 취직하고 집도 사고 결혼하고 하는데 그거를 평균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늘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본인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뒤처졌다는 어떤 불안감, 네. 불만족감, 뭐 이제 이런 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벌써 30님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참
이거는 뭐 이제 글쎄요. 자기가 정말 이제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사연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 나이 때 굉장히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사실은 저도 네, 그렇죠. 지금도 어떨 때는 뭐 내가 진짜 뭘 할 때 가장 좋은가, 내가 어떤 걸 가장 추구하나. 근데 그 추구하는 것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 꼭 뭔가 답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아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누리시고 이를테면은 좀 여유 있는 거, 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그냥 즐거운 거 그런 거를 좀 그냥 잘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친구랑도 볼 수 없고 엄마랑도 어머니가 되게 중요하신 분이신가 봐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 나라에 5년 동안 머물렀으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5년이면 사실은 그 나라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거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된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온다는 건 어쨌든 전혀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곳으로 오는 건데 5년 전에 갔을 때랑 또 달라졌을 테니까 적응이 필요하죠. 맞아요.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5년 전에 갈 때는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예, 어쩌려고 갔는지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글쎄요. 그때 정말 25살 때 떠날 때 그때 그냥 그 나라에서 평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 혹은 그런 목표 이런 걸로 가셨을까요? 뭔가 그때도 새로운 도전, 뭐 발전을 해보고 싶어서 경험을 쌓고 싶어서 가셨던 거 아닐까. 근데 가보니까 너무 그 나라가 괜찮았던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나셨는데 다시 또 똑같은 생각 하신 거 아닐까요? 아, 내가 여기서 5년을 지내봤는데 너무 좋긴 하지만 딱 이제 서른쯤 됐으니까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도 되게 치열한 고민 끝에 한국에 오기로 하셨는데 원래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되게 이렇게 그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큰 고민, 힘든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힘든 결정을 그 나라에 머무는 것으로 하셨어도 지금 다른 종류의 고민을 또 하고 계셨을 수도 있죠. 맞아요. 내가 여기 눌러 앉은 게 맞아요. 과연 잘한 것일까. 맞아요. 근데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마음을 먹은 이유. 그러니까 그게 있었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한국 오셨는데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지인들 중에도 뭐 어렸을 때 혹은 뭐 청소년기에 혹은 어른이 된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길게 뭐 5년,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한국에서 지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이게 아무리 선진국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도 그런 막연한 그리움 같은 거를 다 안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반대로 5년 살고 오셔가지고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나라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는데 그게 꼭 장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대개 현대인들은 25살 때가 30살 때보다는 행복하죠. 그렇죠. 30살 때쯤에 이제 제일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고 맞아요. 힘들죠. 네. 이 망망대해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30살쯤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이 너무 불투명하니까 그 동시에 그런 생각도 빨리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단단한 땅 위에 딛고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뭘 해도 그냥 망망대해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정감이라 이게 제가 초반에 뭐 겨우 30 뭐 이런 얘기를 이제 JYP님하고 나누는데 안정적인가? 라는 느낌이 들 땐 이미 일정 시간이 꽤 흘렀고 나름 나의 커리어도 쌓여 있어서 밸런스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시간을 들여야만 안정감이라는 거는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지금 30살에서 어떤
안정감, 삶의 안정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벌써 30이. 맞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조금 더 요 세 명 중에서는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살아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느낌이 드는 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신 것 같다. 너무 네. 공감이 네. 드는 이제 말씀인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맞아요. 그리고 네. 이런 치열한 어떤 고민을 통해서 분명히 얻으시는 것도 있을 거다. 사실 이런 고민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깊은 고민 안 하고 그냥 이 순간 내가 좋은 걸 즐기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고민을 해도 결론이 안 나고 너무 그 순간만 살아도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으니 적절히 믹스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좀 좋은 사람을 누구를 좀 만나서 결혼 그쵸? 연애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결혼이 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해외에서 살 때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이게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5년 전에 이제 그 나라로 떠나셨을 때 정말 거기서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잠깐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이래도 그만 뭐 이것도 계속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갔다 있고 온 여행지는 그렇죠. 대부분 다 좋다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입니다. 그런 네. 곳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행처럼 갔다 오신 곳이어서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좋게 네.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 그리고 모든 선택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단 하나도 쉬운 선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치열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지금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니 더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해석하셨는데 이 해석이 맞을 가능성 꽤 높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계속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는 왠지 휴양지였지 않을까라는 여유 뭐 이런 이야기를 태국이나 하시니까 뭐 이런데. 보라카이 뭐 이런 세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도 네. 이런 게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살기 피곤해요. 일단 그게 뭔 의미냐면 어디 식당이든 뭐 슈퍼마켓이든 친구들 사이든 간에 대화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 타이밍 네. 그게 다른 나라 가면 다 길어져요. 음.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반응해. 맞아요. 리액션을 제일 빨리 하는 나라. 아 진짜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외국 가서 살면 답답해서 미치거든요. 한국 같으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 그럼 인터넷 좀 설치해 주세요 하는데 막 2주 걸리고 막 이런 그런 느낌? 거죠. 네. 와. 발레 파킹 맡긴 차 네. 꺼내 오는데 우리나라는 막 그 일하는 분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쵸. 뛰어가서 막 3분 만에 가져 오잖아요. 걔는 한 15분 걸리거든. 걸어갔다 오니까. 한국인은 속 터지겠네요. 우린 막 속 터지죠. 그래서 약간 이분도 어느 나라인가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의 약간 느린 여유 있는 삶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왔더니 여기 너무 빠른 거지. 피곤해 막. 정신없고. 그러니까 적응하기도 조금 힘드시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적응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튼 운동도 매일 하고 취직도 하셨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돌아다니고 네. 계시고 여행도 가끔씩 다니고 뭐 어떤 부분을 보면은 뭐 이분은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오셔가지고는 새로운 환경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래도 5년 만에 다시 만난 네. 한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약간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가 보다 뭐 그 정도 느낌이기는 한데 하여튼 머리가 좀 복잡하고 네. 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도 많고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병원에 가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본인의 선택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써니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항상 이제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나중에 후회하는 거는 그 이후에 뭐가 정보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뭐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네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그 시점에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셨을 거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요. 그러면 벌써 서른님은 이미 본능적으로 한국에 오는 게 유리한 선택이란 걸 알고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시지 마시고 그 그리운 나라는 이제 곧 하늘길도 뚫릴 건데 완벽하게 뚫릴 건데 그때 잠깐 여행 삼아 내가 예전에 저기 갔었지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달래는 걸 희망으로 삼으면서 한국에 적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유, 해외에서 5년을 그렇게 잘 지내셨을 정도면은 적응력이 진짜 훌륭하실 그럼요. 거예요. 네. 곧 적응하시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20대 중후반에 여유 있게 사셨으면 그 한국에서 쭉 빡세게 살았던 사람들 따라잡으려면 지금부터 좀 더 고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물귀신처럼 막.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정답이네요. 그리고 저는 부럽네요. 25살에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오신 거는 저도 부러워요. 네, 저는 참 저도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인생에 네. 정말 좋은 어떤 페이지가 네. 되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은 부러워할 거예요. 한국에만 쭉 산 사람들은 내가 젊었을 때 몇 년 정도는 좀 외국에 나가서 좀 그러니까요. 새로운 네. 경험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막, 맞아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에이구, 네, 벌써 서른님의 고민 들어봤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원하는 닉네임과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고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민 보내실 곳은요. radio@doc.co.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